가수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 동영상 유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 실태, 사회적인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솜방망이 처벌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준영 씨는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와 나란히 경찰에 소환됩니다. 무엇을 집중적으로 조사받게 될지, 또 피의자 신분인 두 사람의 심리 상태는 과연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먼저 정준영 씨의 몰카 파문부터 짚어보죠. 어제 새벽에 사과문을 통해서 피해 여성들에게 사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개된 대화방 내용들을 보거나 과거의 전력을 보면 말이죠.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사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걸로 보입니다. 2016년도에도 무리가 빚어지자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죄한다라는 뜻을 전달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이제 사죄가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신뢰하지 않는 데다가 지금 이제 카톡방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정준영 씨가 한 여러 가지 대화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어쩌면 이제 이 동영상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동영상에 이제 있는 여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성들을 마치 어디 상품들처럼 전리품들처럼 이렇게 정말 격하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이제 그 안에 보면 자기들이 한 행위에 대한 통찰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범죄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서로 간에 격려하고 좀 더 강한 게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로 점철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카톡방 대화방의 내용을 보면 말이죠. 스스로 이거 잘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본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불법 동영상 촬영이라든지 유포를 계속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그 안에서 단톡방의 사람들 아마 8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들 간에 무엇인가 이제 일반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규범이라는 게 아마 그들 간에는 새로운 어떤 규범이라는 게 생겨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그와 같은 행위를 해도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모의 비슷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았고요. 그리고는 그 안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극단적인 사례들이 막 나옵니다. 약물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들도 나오고요. 그리고는 그 이외에 이제 집단 강간에 대해서 모의하는 대목들도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해도 우리를 이제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대체 뭘 믿고 있길래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까지 그리고 그들 사이에 우리도 여러 가지를 다 해봤고 다만 살인 외에는 다 해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내용으로 봤을 때 이들이 같이 했던 일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대충 짐작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발각이 안 되고 발각이 돼도 처벌이 안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나 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짐작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대화 내용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말은 죄의식을 얘기하면서도 사실상은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심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단톡방은 서로 간에 누가 더 많은 이제 전리품을 획득하는가를 자랑하는 경쟁하는 그런 구도로 이제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는 거기에 올린 동영상을 보면서 서로 간에 품평을 합니다. 마치 물건들처럼 여성들에 대해서 품평을 나누는 것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여성들을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라는 단적인 이제 어떤 사례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연유에는 배후에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정준영 씨의 사례는 분명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들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소셜미디어라든지 메신저 등을 통해서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돌려보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회적 관음증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그리고는 유포죄를 이제 얼마나 일어났는지, 얼마나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 지난 한 4, 5년 사이에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전체 이제 성범죄와 연관된 건수들이 한 3만 건을 이제는 넘어섰어요. 그 중에서 지금 5천 건 이상이 결국에는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이런 이제 음란물 유포와 연관된 그런 범죄들입니다. 소위 이제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들인데요. 그렇게 보자면 전체로 차지하자면 한 20% 가까이 되는 범죄들이 지금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의 정준영 씨와 같은 그런 비슷한 행위들이 이제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음란물들이 유포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중에서 이제 뭐 누가 가해자인지 이런 것들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를 확인을 해보니까 그 중에 한 17%에서 한 20% 정도가 사실은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하. 피해를 당한다. 예컨대 이번 사건처럼 뭐 연인인 줄 알았는데 음란물을 몰래 찍어가지고 뭐 자기들의 알고 있는 단톡방 친구들하고 공유를 한다거나 이런 이제 알고 있는 지인이나 애인이나 동료나 이런 사람들이 가해자라는 겁니다. 네.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단체 대화방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끼리만 공유하니까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일단은 생각하겠습니다만 이 대화방이라고 하는 거, 메신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유포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아무래도 자기네들끼리의 이제 비밀 대화방의 네. 형태로 외부인의 침입을 막고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번 사건처럼 8명만 서로 간에 이제 비밀리에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유포를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올리는 순간에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단톡방에 참여하고 있다면 사실 동영상을 그냥 뭐 복사에다가 페이스트를 하면 얼마든지 이게 순식간에 유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의 범위가 뭐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이 같은 불법 영상 촬영과 유포가 범죄라는 인식을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처벌도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네. 물론 관련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촬영을 한다거나 이걸 유포하게 되면 징역 네. 5년 이하 네.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형이 그렇습니다. 내려지게 되는데 네.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요? 문제는 이제 금고형 이상의 이제 실형, 징역을 선고받는 사람이 있어야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범죄구나. 네. 왜냐하면 자유를 틀림없이 박탈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경각심을 가질 만한 처벌 수위가 나오는 사건이 전체 아까 5천 건이 넘게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기껏해야 결국 한 자릿수라는 거예요. 어허. 5%에서 10% 사이기 때문에 물론 뭐 연도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적은 수만이 이제 처벌이라는 형벌이라는 거를 받다 보니까 거의 95%가 네. 전부 뭐 다 빠져나가든지 기껏해야 벌금형 정도가 나오니까 전혀 경각심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지금 아까 법무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형 기준 높여야 되는 건 네. 틀림이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좀 이제 양형 인자들을 좀 더 발굴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8명 중에 네. 정말 뭐 구성원이긴 하나 사실은 동영상을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올렸지만 보지도 않은 사람부터 영상을 보기만 한 사람부터 또 그리고는 또 그중에서는 영상을 뭐 어디 다른 데다 전달한 사람까지 다양한 행위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그냥 엄벌의 처해라가 아니라 양형인자를 좀 더 상세하게 발굴해서 지금 예컨대 지금 2016년도에도 문제가 됐고 입건이 됐었어요. 그때. 네. 그렇기 때문에 동종 전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군다나 10건씩 상습적으로 올리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틀림없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이 나와야만 그래야 사람들이 이거를 상습적으로 올리면 안 된다. 유포시켜서도 안 된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텐데 그 정도의 양형 정도는 최소한 나와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양형 인자를 다양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누군가로부터 관련 불법 동영상을 받았는데 그걸 보는 것만 가지고 처벌을 받지는 않죠. 이걸 이제 뭐 그렇습니다. 유포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 동영상을 다른 대화방에 올려라 적극적으로 권유한다든지 네네. 이렇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까? 그 네. 기준을 좀 다시 한번 끝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동영상을 올리면 범죄죠. 그런데 이제 동영상을 올렸을 때 보는 걸로만은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보고 나서 그것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전달하거나 또는 복사해서 어느 다른 단톡방에다가 이제 마치
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처럼 이제 애장용품처럼 이렇게 올리면 그것은 범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포죄를 적용받을 수 있고요. 현재 유포죄는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동영상 좀 없냐, 그거보다 더 센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지금 촬영을 공모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유포를 공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공범으로서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불법 동영상이 그렇고요. 이른바 지라시라고 하는 가짜 뉴스들 이런 네. 것들도 절대 뭐 생산을 하는 것부터 아예 뭐 안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네, 유포하거나 네. 다른 사람에게 보도록 뭐 권유하거나 전달해서는 절대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명예훼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